그 옛날에 유명한 이태백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일화라고 하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일필휘주로 아주 멋진 시를 한 번에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좋은 문구를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느냐, 진짜 천재적이다 감탄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멀쩡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찾아온 친구가 그 사람의 방석을 이렇게 들춰봤더니 거기에 많은 말하자면 초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고쳤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잔뜩 써내려간 흔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천재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아주 그 완성도가 높은 멋진 문장을 뽑아낸 것이지, 정말 마치 하늘로부터 들려 내려오는 소리를 받아 적기만 하면 된다, 이건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 영재 아동들이 하는 태도에는 그런 유사한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즉 자기의 미숙한 모습, 아니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을 노출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심리들이 가끔 발견됩니다. 그걸 이제 완벽주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자기의 미숙한 모습을 어른들한테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심리를 반영하는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면지, 뭐 노트도 아니고 이면지에다가 이러저러한 낙서를 했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성에 안 차게 그려져 있으면 그거를 뭐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버리질 못하고 빡빡빡 찢는다든지 아니면 뭐 지우개로 빡빡빡 지워서 흔적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혹은 가리고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그 미묘한 심리를 우리는 자의식이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형성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입장이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그게 자의식이 빨리 형성되진 않거든요. 부모와의 애착관계, 특히 주 양육자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엄마가 즐거우면 자기도 즐겁고, 엄마가 편안해지면 자기도 편안해지고, 엄마가 불편해하면 자기도 불편해하고, 엄마가 무서워하면 자기도 무서워하고, 아직은 정체가 분리가 되지 않은 엄마와 자기가 한 몸인 것처럼 느끼는, 따라서 감정도 같이 연동되는, 이제 그게 일반적인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고, 이제 차츰 커가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와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는 거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별개의 존재라는 것들을 좀 더 강하게 의식해 가는 과정,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춘기라든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정신적으로 독립되는, 정서적으로도 분리되는, 또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야 또 아이가 성장을 하겠죠. 근데 자아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 고지능 영재 아동들은 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그렇게 되면 딱 뭐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엄마하고의 애착관계 혹은 정서적인 분리가 안 된 상태도 있다가,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내는 상태가 교차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양육할 때 상당히 혼란스럽다, 얘가 어린애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치 딴 사람처럼 생각되는 때도 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 이중 부담이 된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는, 조금은 성장이 돼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고지능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그것을 남들보다 훨씬 이르게 혹은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방이 이제 독립적으로 있다면 좋을 텐데,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이의 고유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부모와 나의 어떤 정서적인 독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를 내가 통제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감추고 어떤 부분은 남한테 연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혹은 멋있게
혹은 뭐 어른스럽게 혹은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끔 연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일찍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공간이 형성이 돼 있으면 그 공간에 어떤 형태로라든지 화이트보드를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다. 되도록 크게 붙이면 크게 붙일수록 좋다.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왜냐면 이면지 가지고 너 마음대로 연습해 그리거나 개발세발 쓰거나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버리면 되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은 뭐 연습장을 준다든지 노트를 준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 흔적 자체가 삐뚤빼뚤하고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일그러진 그림 상태가 흔적으로 남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 보드를 붙여주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운다는 거죠. 이 화이트 보드는 아주 깨끗하게 지우죠. 연필로 쓴 거는 지운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화이트 보드 좀 고급스러운 거, 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걸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리 같은 경우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흔적 없이 지워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벽 하나를 통째로 유리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실컷 자기가 크게 작게 오밀조밀한 혹은 그야말로 제멋대로의 그림을 혹은 글씨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글을 써놓고 그게 마땅치 않으면 이제 지우는 거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이제 반복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그림이나 글씨가 금방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쓰고 지우고 뭐 그리고 지우고 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할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의 훈련장을 만들어 준달까?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몇 시간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대단한 기량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주의할 것은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들여다보면 잘 안 쓰게 돼요. 보드를 만들어 줬더니 쓰지도 않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일부러라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안 볼 때 쓰고 지우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수히 많이 쓰고 활용하고 그 공간이 좀 더 가려져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도 아이의 방이 생기게 되면 그 방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서는 자기가 아주 자유롭고 편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보호받는 공간이라는 혹은 존중받는 공간이라는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보다 정신적인 활동에 깊이 몰입할 수도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깊이와 높이 혹은 차원이 이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화이트 보드상에 여러 가지 낙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를 굉장히 크게 깊게 높게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 주기를 제가 권하고요. 그리고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죠. 자, 자기 자신의 미숙한 어떤 모습을 어른들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은 안 지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보기에도 그 정도면 완성도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오히려 지우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그거를 평가해 줬으면 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일부러라도 지우지 않고 노출을 시켜주면 그때 가서 칭찬을 해주면 상당히 큰 격려가 될 수 있고 아이가 어른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구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고 얘가 어느 정도 발전했나, 얘가 어느 정도 글씨를 쓰나, 어느 정도의 단어를 쓰나,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다도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 이런 소위 소근육 발달이 이루어졌나, 이거 궁금하니까 자꾸 보고 싶긴 하겠으나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눈을 감고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아이의 성장을 존중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되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노출함으로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벽에 하나 붙여준 게 그렇게 대단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